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스찬에서의 비트코인 채굴 전원이 이제 내렸죠. 어제 그 영상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기억나실 건데, 근데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밑에 댓글 피드백을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목 그대로 지금 이거 바로 이건데요.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채굴에서의 채굴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까지 제가 사실 원래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현실이 비트코인조차도 모르고 그냥 일단 돈 때려 넣으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게 스찬이 이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1%도 안 된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댓글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료 리서치가 이게 좀 그래도 좀 돼야 됩니다. 먼저 조치를 취했던 게 신장, 네이몽구 여기였잖아요. 여기 조치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찬까지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조치가 취해졌었고 거의 다 돼서 이제 여기 있는 채굴자들이 이미 중국의 조치를 감지를 해서 이미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따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이렇게 거래량이 50% 이상이잖아요. 이게 2020년 기준이라서 올해 기준은 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북미가 거래로서는 북미가 최고예요. 이게 의외로 아프리카가 2등입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 보시면 북미 15%, 아프리카가 83%나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보시면 이게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중국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중단하면서 해시 파워가 확연히 줄어든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코인마켓캡을 들어가시면요. 지금 여기 1등, 시가총액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서큘레이팅 서플라이에서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양은 1873만 9031개예요. 현재 제가 녹화 시간이 2021년 6월 20일 오후 2시쯤 되는데, 현재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게 여기 맥시멈 서플라이 적혀 있잖아요. 2100만 개. 어떤 뭐 대학교 교수님이 또 이걸 여기 협회가 뭐랄까요? 마우스 클릭 한 번 하면 4200만 개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MBC인가요? 나왔던데 보니까 그게 나오셨던데, 대학 교수님의 블록체인 책까지 쓰시고, 또 이 공중파에 나오신 분이라서 믿으실 분은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왼쪽은 비트코인 공급량이에요. 이 M이란 뜻은 100만 개를 뜻하는 거고요. 2200만 개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21로 보세요. 맥시멈 서플라이 2100만 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록 리워드, 이건 블록 리워드예요. 이거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얘는 블록 리워드예요. 노란색 선. 그래서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반감하기 직전까지는 한 블록을 생산할 때마다 보상량이 50개 비트코인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감이 되죠. 이 시기에 반감이 됐죠. 그래서 뚝 떨어져요. 이 시기부터 이때까지는 보상량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으로 감소했다고 반감이거든요. 그래서 25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5개에 대한 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반 떨어져 가지고 블록 생성당 보상하는 그 비트코인 개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가 지금 2021년 이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상량이 몇 개가 되냐면 50개였다가 첫 번째 반감 이후 25개였다가 두 번째 반감 이후 12.5개였다가 세 번째 반감 작년 2020년 5월에 진행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똑같이 한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6.25 개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지금 채굴자들이 갑자기 막 확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블록은 10분마다 약 10분마다 똑같이 발생이 되고요. 이 발생되는 블록에 대한 보상량은 6.25개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갑자기 해시 파워가 줄어든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보상량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해서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2140년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한 이쯤 오면요, 2100만 개가 거의 이쯤이면 100만 개가 다 도달이 돼요. 이때부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때쯤 거의 2030년 부근 가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궁금하셨던 분 계셔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궁금하신 분은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베리 실버트 지금 돌아옵니다. DCG 창업자이자 DCG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에 또 사장이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DCG만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스찬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건 사실 베리 실버트가 그 내용을 리트윗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USA 미국 채굴장 자기네들이 하고 있죠. DCG가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최고의 5 마이닝 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양새가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국에서 북미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 중국에서 유럽으로, 중국에서 또 다른 국가,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모습 보인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시에서도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 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CNBC에 따르면요, 현재 중국의 채굴자들의 이 모양이 6월 25일에 나온 건데, 중국에서 텍사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텍사스가 왜 텍사스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현재 전력의 20%가 풍력에서 나온 등 재생에너지 사용이 되게 많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 같다. 이게 한 번에 다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65에서 75%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그죠? 아직 21년 데이터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아까도 앞에 보였던 거. 자, 아까 이거 보여드린 것도 데이터가 2020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2021년 지나고 나면 아마 데이터 값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봤다시피 신장, 내몽골, 스촨성, 운남 여기서 발생했던 것들, 그리고 스촨과 이 운남의 수력 발전은 그나마 좀 우리가 방어해준다 싶었니? 아니요. 그냥 일단 다 전기 꺼라 있죠. 전기 보내지 말라 했죠. 신장과 내몽골은 석탄 발전소 있었던 거고, 석탄 발전소에 전기를 갖다 썼던 거고, 그래서 여기 조치가 먼저 취해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스촨까지 해가지고 다 됐던 건데, 이미 내몽골에서 시작됐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해시리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해시리트의 50에서 60%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떠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매년 중국에서 새로운 금지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로벌 마이닝 해시레이트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로 이동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습이 중국에 있다가 뭐 미국, 캐나다,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서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그런 문제가 51% 공격이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말을 했던 게 중국에서 마음만 먹고, 이들이 마음만 먹고 합심을 한다면 이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 100만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채굴이 있어서도 탈중앙화가 좀 이루어지는 딱 그 분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걸고 넘어졌던 게, 비트코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졌던 게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거.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 없죠. 인터넷 연결만 되면 되기 때문이죠. 즉 채굴자들이 기계를 중국 밖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매입해가지고 세우는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된 리드 타임, 그래서 9개월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가장 좀 핵심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컨테이너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어 보내려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이 좀 겨울철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요, 겨울철 한파로 텍사스 전역이 정전 사태를 겪었던 점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텍사스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스촨 쪽에 수력 발전 돌리는 그 우기 시기가 끝날 때쯤에 해시레이트가 감소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되게 관심 있게 봤었잖아요. 이제는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을 봐야 될 게, 특히 미국 텍사스에서는 뭘 봐야 되냐? 겨울 한파, 아니면 여름 쪽에도 뭐 문제가 터졌을 때도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텍사스의 이 전기 한파로 인한 전기 공급에 그런 또 변수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얘는 또 기후 그리고 날씨, 이런 변수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랜 B입니다. 플랜 B가 지금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이걸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5월에서 6월에 판매된 비트코인의 60%는 3, 4월에 매수되어 지금 손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그 앞전에도 일찍 싼 가격에 매수돼서 이윤을 보고 팔았다고 하네요. 지금 총 아까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1870만 개 채굴된 비트코인 중 250만 개 비트코인은 $10
아래에서 사진 거고 10달러 아래에서 구매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0만 개의 비트코인은요, 1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에 구매된 거고, 1000달러에서 5000달러에서 구매된 비트코인은 또 200만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시버터 뭐 USA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 파운드리 USA, 자기 DCG 그룹에서 하는 파운드리 USA 비트코인 채굴풀, 야, 1, 2, 3, 4 딱 가려놓고 6, 7 해놓고 괜히 2등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7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는 해시레이트가 다른 데 해시파워가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뭐 올라갔다, 뭐 조금이라도 올라갔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 블록체인도 역시 파운드리 USA, DCG의 파운드리 USA가 상당히 좀 높은 랭킹이 차지한다. 사실은 좀 그래요. 이거 지금 보시면 딴 데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다 중국 관련 지금 풀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누가 캡처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파운드리 USA가 옛날 같으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쯤에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USA가. 근데 훅 갑자기 위로 확 치고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해보니까 4등 정도 한데 아무튼 뭐 3, 4등 지금 뭐 그렇게 퍼센트 차이가 크지도 않아요. 심지어 2등조차도 퍼센트가 차이가 크지가 않은데 금방 2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여기 있었는데 욱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죠. 제가 사실 이거 얼마 되겠냐? 이거 별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한데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마이너는 올해 3월에 이미 다른 나라도 이동하고 있었던 것 같고 북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사소한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노그로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요. 장기적으로는 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게 뭐 핵심이 뭐냐, 요약이 뭐냐, 자꾸 막 오르냐 내리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채널은 그런 채널이 아니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된 채널입니다. 왜냐면 지금 하도 선동을 하고 오른다, 뭐 내립니다. 거기에 다들 지쳐 계세요. 이제 최종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후회가 없겠다라고 하신 분들 제 채널을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지나가다 보시는 분들 중에 결국에 오르냐 내리냐를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그런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기 때문에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시노글로벌 캐피탈 방금 앞에 얘기했던데 여기에요. 여기 뭐 팔로워가 뭐 1만 정도 된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쫙 영어로 돼 있죠, 여러분. 제가 다 이거 해석 다 일일이 다 눌러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흐름을. 차는 일부 채굴장이 폐쇄되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모든 광산 농장이 즉 모든 채굴자들이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보기는 어떠냐? 완전히 지금 채굴이 제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조진 데가 대형 채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채굴자들은 이미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형 채굴지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5월부터 채굴 단속에 대한 우려로 6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기관 채굴자들, 큰 채굴자들은 이미 3월부터 중국에서 밖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베이징, 칭하이, 내몽골, 사천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 채굴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채굴자들은 재정적 안정성 달성 목표로 하여 다른 국가로의 이주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채굴자들은 중국의 금지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채굴기 판매 그냥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해외로 이주 갖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정책을 기다린다. 그냥 존버한다. 이번에 옮기지 못하고 남아있던 채굴자들 대부분은 작은 소매 채굴자들이라는 것이죠. 중국 채굴자들의 해외 목적지는 북미, 중앙아시아, 러시아, 북유럽 및 북아프리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채굴자들이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지역 광산과 공동 위치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채굴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쌍방 협력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급 채굴자들은 이미 3월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게 채굴 파워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보상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기초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 다 이전 영상 같이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들은요. 이 하나의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전 영상 지금 올려놨던 거 꾸준히 쭉 한번 보셔야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